이번에 분석할 경기는 8월 31일 저녁부터 진행하는 K리그 국내 축구 경기입니다. 토방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식혀드리기 위해 준비한 분석입니다. 배당 흐름 및 변경되는 이슈에 대해서 최종 조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스포츠 카페에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포츠 카페 입장은 영상의 댓글을 클릭하시면 손쉽게 가입 권유 없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FC서울과 FC 안양입니다. FC서울은 이번 주말 안양과의 경기에서 전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변수를 안고 나섭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링가드의 복귀입니다. 링가드는 직전 경기에서 누적 경고로 인한 출장 정지로 결장했으나 이번 라운드부터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다시 팀 전력에 합류합니다. 그는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 출전해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미드필드와 공격 전개에 큰 힘을 보탠 바 있습니다. 시즌 누적 공격 포인트도 7골 4도움으로 팀의 핵심 전력임이 분명합니다. FC서울은 홈에서 최근 3경기 2승 1무를 기록하며 2골 이상을 꾸준히 기록하는 공격 패턴을 만들어왔으며 득점 루트가 단조롭지 않고 다양한 공격 자원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영욱은 최근 팀 내 최전방 공격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이번 시즌 6골 2도움을 기록했고 외국인 공격수 루카스 또한 5골 3도움으로 득점 관여도를 높이며 링가드와의 연계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공격 트리오의 조합과 함께 홈 경기에서의 자신감을 고려할 때 서울이 공격에서 우세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직전 리그 및 컵 경기 일정을 치르지 않아 팀 전체적으로 휴식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는 점은 경기력 유지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FC 안양은 이번 경기에서 쉽지 않은 원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4연패라는 부진한 원정 성적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원정에서 경기당 2실점 이상 내주는 경우가 잦았으며 후반전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점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에서는 여전히 무게감을 유지하고 있어 원정이라 하더라도 득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테우스는 이번 시즌 8골 5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 브루노 모타 역시 6골 3도움으로 꾸준히 득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야구는 이번 시즌 6골 2도움을 올리며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득점 지원을 하고 있어 공격 삼각편대의 위력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수비진의 조직력은 문제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원정에서 안정감을 보이지 못한 점은 뼈아픕니다. 최근 경기들에서는 후반 막판 급격한 수비 집중력 저하로 앞서가던 경기를 놓치거나 근소한 차이로 무너지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원정에서 무승부를 따내기보다 패배 확률이 높아진 것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강력한 공격진을 보유한 서울을 상대로 수비진이 얼마나 실점을 줄일 수 있는지가 승부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공격 자원들은 정상적으로 출전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 위안이 되지만 서울이 갖춘 전력과 홈 이점을 뛰어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링가드의 복귀가 만들어낼 공격 전개 강화와 서울이 홈에서 보여주는 안정적인 경기력에 비해 안양이 원정에서 드러내는 수비적 불안정성과 후반 집중력 저하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은 링가드와 조영욱, 루카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다양한 득점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 안양은 마테우스와 브루노 모타, 야구 중심의 공격으로 실점을 만회하고자 하겠지만 원정에서의 약세를 극복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양팀의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서울의 안정적 공격 운영과 다득점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립니다. 안양이 후반 승부에서 의외의 반등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홈에서 체력적, 심리적 이점을 가진 서울이 주도권을 잡고 상대의 약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기의 균형이 빠르게 깨지고 양팀이 서로 득점하는 상황에서도 서울이 최종적으로 웃을 흐름이 예상됩니다. 결국 FC서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강원FC와 포항스틸러스입니다. 강원FC는 이번 포항스틸러스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주장 미드필더인 김동현이 최근 부상으로 빠지며 전력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김동현은 올 시즌 팀 내 중원 조율과 압박, 안정적인 패스 분배를 담당해온 중추로 리그에서 5경기 연속 결장함에 따라 중원 공백이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다만 주요 이탈이나 추가 부상, 이적 등 추가적인 로스터 변동은 최근 3개월 공식 발표와 리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원의 최근 3경기에서의 기대 득점 수치가 1.02로 낮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유효 슈팅률 역시 34%에 그치고 있는 만큼 중원 자원의 부재가 공격 전개와 득점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득점력에서는 이지호, 김대원, 마리오가 고르게 활약하고 있으나
세트피스나 순간 돌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김동현 부재는 강원의 팀 밸런스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최전방 공격수 이호재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이호재는 올 시즌 11골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끈 주포로 최근 23라운드와 27라운드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경고 누적으로 출장 정지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포항은 득점 루트 다변화에 대한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오베르단, 조르지, 홍윤상 등 주력 자원들이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며 꾸준히 출전하고 있으며 특히 오베르단이 6골 3도움, 조르지가 5골 2도움, 홍윤상이 4골 4도움으로 분산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적에 관한 변동이나 장기 부상은 없으며 최근 리그 5경기에서도 출전 명단에 대한 이슈가 제기된 바 없습니다. 팀 전술적으로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하프라인 위주로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으며 공수 양면에서 높은 패스 성공률과 공격적인 슈팅 전개가 돋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맞대결은 체력 변수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강원은 8월 27일 전북 현대와의 코리아컵 4강 원정에서 연장 포함 120분을 소화하며 상당한 체력 소모를 겪었습니다. 불과 5일 사이에 두 경기를 치르는 일정 부담과 주력 미드필더의 부재가 동시에 작용하는 만큼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와 수비 진영에서의 실책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포항은 최근 일주일간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시즌을 운영하며 체력적인 마진을 확보했습니다. 포항 공격진은 박스 내부에서 68%의 슈팅 분포와 39%의 유효 슈팅률 그리고 85%에 달하는 패스 성공률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강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원이 측면 자원 활용과 수비 조직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전방 결정력이 저하된 포항 역시 중원 자원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이선 침투 플레이가 필수적입니다. 전체적으로 홈팀인 강원이 초반에는 견고한 방어와 역습을 시도하겠으나 체력 소진과 중심 자원의 결장이 누적될수록 강한 압박과 조직적인 사이드 공격을 펼치는 포항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최종 예상은 포항 스틸러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분석법이 있고 다양한 루틴이 존재합니다. 배당을 분석하는 사람, 결장자를 분석하는 사람, 그날의 팀의 컨디션을 분석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카페에서는 모든 분들의 분석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가입 권유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분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분석 자료와 조합픽을 확인하며 하는 것이 적중에 있어서 더욱 유리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카페의 입장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영어를 클릭하시면 분석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대전 하나시티즌과 김천 상무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최근 흔들리는 흐름 속에서 홈 경기에 나섭니다. 올 시즌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으나 직전 두 경기에서 연속 패배를 당하며 흐름이 꺾였습니다. 특히 수비 라인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하창래가 직전 경기 퇴장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하다는 점은 상당히 뼈아픈 공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창래는 최근 5경기 모두 선발로 나서면서 공중볼 경합과 빌드업 시 안정감을 제공해왔는데 그의 결장은 곧 대전의 수비 집중력 약화를 의미합니다. 다만 공격진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주민규가 8득점 2도움으로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며 구택이 7득점 2도움, 서진수 또한 5득점 4도움으로 꾸준히 공격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은 최근 두 경기에서 5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졌고 이는 김천의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막아내기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홈 이점이 있지만 상대 강한 압박과 조직력 우위를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대전이 주도권을 잡는 흐름보다는 치열한 균형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천 상무는 확실히 상승세를 타며 이번 경기 원정에 나섭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꾸준히 승점 확보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공격진의 폭발력이 돋보입니다. 이동경이 9득점 7도움으로 팀 공격의 중심에 서 있으며 박상혁 또한 득점 9개를 기록하며 결정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준 역시 6득점 5도움을 올리며 세 선수 모두 공격 포인트 두 자릿수를 바라볼 정도로 강력한 화력을 유지하고 있어 특정 에이스 의존도가 아닌 고른 득점 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미드필드에서 연결고리를 담당하던 이승원이 누적 경고로 출전하지 못한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공격 전개에서 이동경과 박상혁의 창의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큰 공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최근 두 경기에서 9득점을 기록할 만큼 박스안 침투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점을 뚜렷하게 보여주며 공격 전개에 다채로움을 더했습니다. 수비적으로도 원정에서 나쁘지 않은 경기 운영을 하고 있고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는 장점을 가진 만큼 대전의 안정적인 패스 전개를 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맞대결은 핵심 수비수 하창래가 빠진 대전의 수비 조직력 저하와 미드필드에서 이승원의 결장이 발생한 김천의 균형 잡힌 운영 사이에서 균형이 맞춰지는 구도가 예상됩니다. 양팀 모두 체력적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나서기 때문에 경기력의 기복보다는 공격과 수비의 집중력이 경기 흐름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대전은 주민규, 구택, 서진수의 공격 조합으로 상대 뒷공간을 노리며 선제골을 노리겠지만 김천의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은 이를 제어할 힘이 충분합니다. 김천은 이동경과 박상혁의 결정력이 여전히 위협적이라 추가골을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날은 대전의 홈 경기라는 특성과 수비 집중력 회복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쉽게 골이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양팀 모두 최근 흐름에서 차이는 있지만 서로의 결장자가 가져올 변수가 맞물리며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극적인 승부보다는 안정적인 운영과 신중한 경기 운용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골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경남FC와 부천FC입니다. 경남FC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중원 핵심 자원인 해난이 누적 경고로 결장하게 되면서 전력 구성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해난은 중앙 미드필더로서 경기 조율과 수비 안정성을 이끌어온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으며 그의 결장은 경남의 빌드업과 세컨드볼 싸움, 수비형 밸런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드필드 싸움에서 수적 조직적 약세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전방 압박 이후의 뒷공간 커버에서도 불안정한 요소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시우가 시즌 5골 2도움, 카릴이 4골 1도움, 김영진이 수비 수임에도 2골을 기록하는 등 언제든 득점 찬스를 만들 만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최근 홈에서의 실점 관리가 상대적으로 개선됐지만 경기당 득점력과 실점률 모두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이번 경기에서 신중한 경기 운영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주중 경기 일정이 없는 만큼 체력 소모는 없는 상태이지만 중원에서의 조직력 저하가 실질적으로 경기 내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천FC는 주중 코리아컵 4강에서 일부 주전 라인업의 로테이션을 단행하며 리그 일정에 대비하여 체력 분배를 시도했습니다. 핵심 부상자 없이 모든 주전 자원이 이번 경기에 선발 가동될 것으로 보이며 바사니와 몬타녀, 박창준이 공격진에서 각각 전문화된 임무를 수행합니다. 부천은 최근 원정 경기에서 역습 전개와 후방 전환 속도가 우수했고 한 점 차의 접전 경기를 자주 만들어내면서 꾸준히 승점을 쌓았습니다. 특히 후반 교체 카드의 활용도가 높아 체력 저하 상황에서도 운영력을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공수 균형 잡힌 포메이션 운영을 바탕으로 연속된 타이트한 경기 흐름을 만들었으며 최근 5경기 언더 비율이 높다는 점은 수비에서도 집중력이 살아있음을 방증합니다. 코리아컵 일정 이후 회복한 주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원정 경기에서 부천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경남이 수비 중심의 운영을 하더라도 중원 중심축 부재에 따른 약화 그리고 최근 실점 억제에 집중하는 스타일에서 비롯되는 공격 전개 단순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은 체력 관리에 신경을 썼고 후반 교체 효과와 탄탄한 역습 조직이 이어진다면 원정임에도 주도권을 잡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바산이 몬타녀, 박창준이 상대 수비를 다양하게 공략하는 패턴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후반 들어서도 선수 단피로 누적 없이 집중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은 송시우, 카릴 등 전방 자원에서 한두 차례 찬스를 만들 수 있겠으나 해난의 결장에 따라 이선과 중원에서의 압박 효과가 약화되면서 부천의 빠른 역습에 흔들릴 위험이 상존한다. 치열하고 조심스러운 양상이 반복되겠지만 결국 부천FC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천안시티와 서울이랜드입니다. 천안시티는 올 시즌 홈에서 점차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공격 자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브루노, 이정협, 구종욱으로 이어지는 전방 라인은 꾸준히 득점과 도움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브루노는 시즌 6골 3도움으로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고 이정협은 5골 2도움으로 베테랑다운 결정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종욱 역시 4골 3도움을 기록하며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기민한 움직임으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 쪽에서는 이상명의 결장이 아쉽다. 이상명은 이번 경기에서 누적 경고로 출전이 불가능한데 그는 올 시즌 20경기에 출전하며 핵심적인 후방 자원으로 활약해왔고 1도움을 기록하며 공격 빌드업에도 기여한 바 있어 전술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첫 번째 홈 맞대결에서 천안이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4대2 승리를 거두며 이변을 일으켰다는 점은 팀 전체에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에도 공격 자원들의 활약이 돋보였고 홈에서의 집중력이 상대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원정 경기에서 수비 안정성을 바탕으로 근접 승부를 자주 만들어냅니다. 최전방에서는 페드링요가 7골 3도움으로 꾸준히 득점포를 가동 중이고 아이데일 역시 5골 2도움으로 공격의 또 다른 축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원에서 오스마르는 3골 4도움을 기록하며 공수 양면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어 이 3명이 이번 경기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공격수 변경준이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인해 이번 일정에 결장한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는 최근 경기에서도 교체 출전을 통해 활발히 움직이며 상대 수비에 변화를 줬던 자원으로 벤치에서 투입될 수 있는 공격 카드가 줄어든 상황은 서울 이랜드의 전술 선택지를 좁힐 수 있습니다. 팀 전반적으로 볼을 끊어내고 역습으로 이어가는 과정은 나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압박을 시도할 때 거친 공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득점보다는 실점을 먼저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집중력 유지와 더불어 패드링요, 아이데일의 결정력이 반드시 발휘되어야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전방 자원의 경쟁력이 뚜렷하고 결장 자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치러집니다. 천안시티는 이상명의 공백으로 수비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으나 공격 라인의 활약과 홈에서의 자신감이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앞선 시즌 맞대결에서 이미 서울 이랜드를 홈에서 4대2로 제압한 경험이 있기에 이번 일정에서도 심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이랜드는 페드링요와 아이데일을 앞세워 원정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시도할 것이지만 변경준의 결장은 공격 쪽 교체 카드의 한계를 가져올 수 있으며 상대 수비의 집중 견제를 받게 된다면 전방활로 개척의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최근 경기에서 상대 진영 압박 과정에서 노출된 순간적인 불안정성이 이번 경기에서도 나타난다면 천안의 빠른 공격 진액의 실점으로 이어질 여지가 충분합니다. 수비 공백이 있는 천안이지만 홈에서의 자신감과 공격 자원들의 꾸준한 득점력이 이를 상쇄할 수 있고 실제 경기 내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홈 2점을 안고 있는 천안시티가 보다 날카로운 공격 전개를 앞세워 치열한 승부 끝에 상대를 제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천안시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비슷하다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